남현희 씨가 고소했는데 신분 어떻습니까? 피해 회복 계획 어떻게 되세요? 실질 심사에서도 혐의 인정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사기 범행 위에 남현희 씨에게 접근한 겁니까? 네,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재혼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 보름도 안 돼서 결국 전청조 씨는 구속이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만큼 좀 중대한 사안이라서 그런 건가요? 지금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 금액이 19억 원이라 그러면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남현이라는 스포츠 스타하고 여성지를 통해 가지고는 결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봤는데, 이 사람이 2020년에도 한 10여 명 사기를 쳐가지고는 2억 넘게 편취한 금액을 가지고 2년 3월 징역이 확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그냥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이렇게 투자 강의도 하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투자 권유도 하고, 또 펜싱학원도 또 매널이라고 자기가 운영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이미 많고 금액을 편취당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다 제보가 들어갔고 나도 당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본물처럼 퍼지니까는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청조 씨 관련해 가지고는 고발장 접수된 게 수천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렇게 지금 뭐 고급 레지던스에 살면서 한 달에 거의 3천만 원 관리비까지 냈다고 하는데, 이거 세발의 피 아니야 했는데 구속영장 나올 때 보니까는 이미 피해 금액이 19억 원이라고 봐서는 예. 추가로 더 내가 나올 피해를 가능성. 받았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펜싱협회에다 30억 투자한다 그랬다면서요. 네. 돈이 그만큼 있으니까 투자한다 그랬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전청주 씨가 이 방송 인터뷰를 한 게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또 한 번의 파장이 예고가 되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제가 인터뷰하면 남현이가 다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윤성 교수님,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구속이 되기 전까지 언론사 인터뷰도 계속했고 어제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심리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남들의 관심을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모든 걸 얘기하게 되면 남현희 씨가 쓰레기가 되고 나만 산다.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라도 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얘기를 일단 했다는 것은 자기는 지금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살아남기 힘든데 자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이미 나쁜 사람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도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남현희 씨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금전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동생한테 용돈 준 거, 어머니한테 용돈 준 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고액 그 차량 사준 거부터 해가지고, 즉 금전적 이득은 나보다도 이 남 씨가 훨씬 더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초기 단계에 그 스토킹 그 범죄로 긴급 체포를 당했다가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사람 그 전 씨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은 그것이 이 휴대폰 그 내에, 남 씨 휴대폰 내에 자기 그 공인 그 인증서가 있어서 그걸 찾으러 갔는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뭐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문제 제기하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손절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나름대로의 서운한 그런 감정이 포함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남현희 씨가 고가의 차량 그리고 가방이나 목걸이 등등 선물 받은 귀금속류를 모두 임의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밝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모 의혹을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먼저 이거를 나중에 몰수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그 소유가 아니어야 돼. 그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여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남현희 씨가 소유권을 포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일단 국고에 귀속은 됐고 나중에 피해자를 배상하거나 하는데 쓰일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모 의혹을 벗는 것과는 좀 거리가 별개의 있어요. 왜? 문제인가요? 공모라는 거는 저 전청조 씨가 사기를 하고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남현희 씨가 이 사람이 재벌 혼외자가 아니고 거짓말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뭐 판을 깔아준다거나 묵인하거나 방관했거나 네. 이런 점이 있는가를 봐야지, 이거는 전혀 그
벤틀리 승용차라든지 고액의 뭐 반지라든지 이런 거는 사기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이 사람이 다 사기는 치고 알아서 선물로 했을 때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뭔가 지금 본인한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부담감을 덜기 위한 거지 단지 저것만으로 공모 의혹을 벗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받았잖아요. 네네. 받았으면은 이게 공범자들끼리 뭔가 이렇게 그 수익을 나눈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모 의혹을 유추하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건 네. 하나의 단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그게 뭐 범죄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어도 가지고 있건 그걸 내놨건 지금 일단 비난은 어떤 좀 피할 수 수그러들 수 있을지는 있지만, 몰라도 네. 범죄 의혹을 밝히는 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네. 또 그런가 하면요. 이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전청조 씨와의 대질 조사를 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나는 당당하다, 나는 공모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쪽에서 뭐 대질 조사를 요구를 하던 거짓말 탐지기를 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 사건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두 사람 간의 관계지 이 사기 사건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어떤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결혼 재혼 소식이 발표됨으로써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피해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 스스로 자기들이 네. 그걸 밝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이 아이비 진학에 유리한 각종 그 스포츠 뭐 예를 들어서 펜싱이라든가 아이스하키, 승마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 재벌가들을 상대로 해서 한 달에 1인당 3억을 받는 예. 대형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거는 그 전청조가 아주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남해니의 후광 효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기 행각을 쭉 이렇게 이어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언론에서 공인을 받고 그것으로 좀 더 판을 더 키우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자기 발목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공모 여부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어쨌든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20년 넘게 그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남현희 씨에 대해서 그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운동선수로만 살아가지고 뭐 세상 물정을 몰랐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순수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실제로 커다란 그 펜싱 학원 이 아카데미를 열고 경제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투자 뭐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도 열고 거기에 본인이 참여하는 소위 얘기하는 40대 여자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 전시의 여러 가지 어떤 사기 행위로 단기간에 엄청난 그런 금전적 이익을 갖다가 얻는 쪽에 있었다라고 네. 본다면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완전히 어떤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도덕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법적인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법적인 것은 좀 따져봐야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남현희 씨의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 여부. 공모 여부요. 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뭐 남현희 씨 대질 조사도 요청했다 이렇게 네. 하는데 대질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각 인터뷰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남현희 씨는 나 억울해 하면서 대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각자 얘기하면서 너 이때부터 알았잖아, 그냥 다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전청조 씨가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현희는 올해 초부터 내가 재벌 혼외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알았다 있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남현희는 또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와중에서 임신 테스트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 전청조 씨가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대역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카톡도 보내고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이렇게 남현희에게 보여줬는지 그 시점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둘이 같이 거주하던 그 고급 레지던스요. 네. 거기 사는 유튜버에게도 뭔가 이렇게 투자 사기를 권하고 투자를 권유를 하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수억 원에 이르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집에 또 찾아갔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둘이. 뭐 남현이가 뭐 요리도 해줬다, 같이 뭐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는지를 이게 삼자한테 각각 진술을 받고 알아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전청조 씨가 운영하는 그 학원의 수강료를 남현희 씨의 계좌로 받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수강료만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회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남현희가 뭐 공조를 해줬는지 재벌 혼외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은 사귀다가 뭔가 이렇게 배신을 받고 그걸 결별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관계가 지속이 됐는지, 사업 파트너로서 있었던 건 아닌지, 그다음에 저 전청조가 여기저기 뭐 이렇게 투자 강연도 하고 다니면서 얼마를 받고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남현희의 이름을 팔 때 그거를 묵인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묵인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들어왔는지 수강료가 들어왔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공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선수라서 몰랐다 이 얘기는 지금 많은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와닿지 않겠죠. 지금 그 편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현희 씨가 만약에 이게 사기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뭐 사기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공범이 될 수 있겠지만 일지도 모르겠다. 미필적 고의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사기일 줄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거 알았어. 재벌 혼외자라고 나한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별 능력이 없고 거짓말하고 그 실체를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 받는다는 걸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미필적 고의다 막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